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용을 지켜드리는 신용가드 김민겸 대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성함이랑 한번 아.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용을 지켜드리는 권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서 올해 넘으면서 이제 더 이상 신용 등급제가 아니라 신용 점수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많이 쓰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 이 신용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네, 신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용하면 이제 뭐 신뢰 아니면 믿음 그렇죠.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이게 무슨 어떤 정의, 어떤 명문화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신용도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 하면은 우리가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금융 쪽에서 말하는 신용은 돈을 빌려주고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좁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한 문장을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신 것처럼 향후 1년 안에 90일 동안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용도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저희가 알려드리고 오늘 찍고 있고 마침 오늘 저희가 신용 다루면서 많이 나온 단어가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리 출석 많이 하셨나요? 그래도 저학년 때는 네. 심심치 않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서 이제 성실하지 못했던 대학 생활이 박지훈, 네. 최영준,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학생이 나중에 대출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판단할 때 지금까지 저처럼 꾸준히 제 시간에 출석하고 이제 한 학생이랑 이제 혁훈 대리님처럼 출석을 안 하는 분 둘이 있다면 과연 누가 더 대출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렇게 미래의 어떤 특정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 볼 수 있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빌린 다음에 이 사람이 장기 연체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등급이 1에 가까우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낮다, 연체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등급이 10,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 이게 뭐 문턱 효과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로만 하면은 문턱 효과 무슨 말인지 뜻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대리님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네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축이죠? X축이죠. X축이죠. 뭔지 아시죠? 네.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연속하지 않는 함수. 네. 계단형 함수라고 하죠. 계단형 함수.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이쪽의 x를 우리가 값을 한 2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리미트 2로 보낼 때 1.9991 때 여전히 이 y 값은 뭐 만약에 1이라 치면은 1.9991 때 이 y 값은 1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한번 이 측면 여기에 있는 그 측면에 생각해 보자면은 이쪽은 대략 2.0001쯤 되겠죠. 네. 그런데 2.0001 그리고 1.999 몇 차이 나는 거지? 0.000 뭐 x만큼 지금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오고 있으면은 이 y 값은 2인데 이 왼쪽에서 오고 있으면 1이다. 이걸 이제 문턱 효과라고 하는 건데 네. 이해되시나요? 네, 방금 수학 시간 끝났고요.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자, 방금 그 혁훈 대리님이 말씀하신 문턱 효과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x를 뭐 각종 지표라고 할게요. 지표. 그리고 여기는 신용 등급, 기존의 신용 등급일 때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문턱 효과를 꼽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쪽을 등급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x 값이 늘어날수록 이제 y는 이제 올라가는데 신용 등급은 그 반대죠. 신용 등급 높으면은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뭐 1이라고 치고 여기를 이제 10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1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 지표가 2.0001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용 등급이 2등급인 사람도 역시 1.999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런 어떤 지표 간의 점수 차이는 고작 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 건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제 1등급과 2등급이 갈린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만약에 등급을 딱 걸어놨다 이러면은 불과 이 정도의 점수 차이 때문에 그 대출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그 금융 소비자 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이런 것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거친 결과 이제 신용 점수제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재밌죠? 아주 재밌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2강에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신용 점수를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군요.